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네,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담당팀 두 팀 중에 한 팀은 우승했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요즘에 뭐 담당팀 우승하면 글쎄요. 예전에 굉장히 기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도 기쁘기는 하지만 또 일도 많아지니까 그만큼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사실 좋은 결과를 내서 굉장히 뿌듯하고 SSG도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아가 2009년, 2017년 우승하고 다음에 SK가 우승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이번에도 SK가 그렇게 될런지. SK가 2010년, 2018년 우승을 네. 했었죠. 진짜 네네.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네네네. 내년에 뭐 기대해 보죠, 뭐 하면 그렇게 되면. 네. 올해 4 위를 전망하셨던 분인데. 사실 할 수 있었어요. 네. 할 수 있었는데 네. 아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시간 내서 집중 추궁을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4 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기 오늘 트레이드 네. 그쵸. 오전에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국제가 큰 트레이드고 또 1대1 트레이드라 사실 좀 빅딜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군에서 꾸준하게 뛰던 선수들끼리의 1대 1 트레이드였고 또 어린 선수들의 트레이드라 오늘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레이드 중에서 뭐 이 정도면 빅딜에 가까운 트레이드라고 볼 그렇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20대 초반에 2차 지명 투수끼리 트레이드니까 김민 선수는 2018년 입단이고 음. 오원석 선수는 2020년 입단인데, 맞아요. 네. 오원석 선수는 저도 같이 있어서 잘 아는데 팀 선배들이 다들 좋아했고 음. 본인도 SSG에 대한 로열티가 참 컸는데 이번 트레이드로 충격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선수들 인제 트레이드 발표가 난 이후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표정들 많이 지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원석 선수가 어릴 때부터 1 군에서 꾸준하게 경험을 쌓았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예. 최근에 SSG 어린 선수 중에 오원석 선수만큼 일찍 1 군에 자리 잡은 선수가 최근에 별로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 네 1 군에 계속 있었던 선수라 막내 때부터 굳은 일도 많이 했고 또 성격도 싹싹하고 또 예의도 발라서 선수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챙겼었습니다. 그리고 오원석 선수도 SSG에 1차 지명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1차 지명 당시에 나름대로 그 선택이 굉장히 큰 관심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쵸. 예. 안인상이냐 맞아요. 오원석이냐. 원석이냐.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보통 트레이드가 되는 선수가 뭐 일단 너무 잘 아시지만 '내가 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몇 번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오원석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낌새를 못 챘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오원석 선수를 시즌 중에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는 정황도 없었고 다른 팀들은 오히려 'SSG가 오원석을 팔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게 선수로서는 충격이 크겠지만 또 새로운 팀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신인 때부터 봤던 선수라 음. 인터뷰했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새로운 그렇죠. 팀에서 잘 됐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오원석 선수가 SSG에서 트레이드 불가에 가까운 선수였죠 맞아요. 원래. 네. 다른 팀들도 네. 어떻게 보면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가 뭐 정말 길게 논의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 트레이드는 그렇게 논의된 트레이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도 전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민 선수는 저는 뭐 트레이드 좀 썰이 좀 있었던 선수잖아요 몇 년 맞아요. 네. 전에. 예전에 있었죠. 예. 이제 올해 예예. 중반보다는. 네네. 예, 그렇죠. 예전에. 네. 예, 뭐 모 구단이 인제 트레이드 요청을 했고, 음. 근데 막판에 결렬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던 선수인데, 네. 오원석 선수는 김광현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격 네네. 트레이드가 됐는데 그 9월 초순에 이승용 감독이 인제 실망감을 피력을 하는 이거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몇 번 했었죠. 그 좀 이제 뭐라 이게 네네네. "더 생각보다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네네네. 인터뷰를 네. 했었죠. 네. 그 영향인지 이게 트레이드가 뭐 음. 기사를 보니까
현장에서 요청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 기사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원석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승용 감독이 오원석 선수의 성장이 조금 더디다는 식의 말을 기자들과 공식 인터뷰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 한 번이 네네. 아니라 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당시 선발진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 스텝업을 기대했던 오원석 선수가 시즌 중반 이후에 다시 이제 고꾸라지니까 실망감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네네. 이건 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면 그렇죠. 이승용 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원석 선수를 무조건 10승 투수로 만들겠다고 해서 일부러 5선발로 붙이는 그런 로테이션을 구상한 적도 있었고 뭐 실행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몇 차례 그 뉘앙스를 들어본 결과 질책이나 뭐 실망 이런 거보다는 좀 아쉬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독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그랬어요. 시즌 막판에 어깨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때 네네. 이승용 감독이 이로운 선수와 오원석 선수를 배영수 코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네. 집중적으로 기본적인 하체 훈련부터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선수들의 몸을 내년에 맞춰서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죠. 시즌 종료 시점까지 오원석 선수가 내년에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트레이드 논의가 시작되고 성사까지 온 것도 조금 의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원석 선수의 트레이드는 유성규 단장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구단이 테이블에 올려본 적이 없는 카드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인제 이승용 감독 그다음에 김재현 단장이라는 이제 새로운 인사들이 오면서 '그 기조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유성균 단장이 계속 단장이었으면 안 올렸을 것 같고 트레이드 안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아니 근데 예. 저도 아니 그러면 오원석 빠지면은 음. 왼손 투수가 누가 있나 없으니까. 싶어요. 예. 누가 그런 누가 문제도 있어요 있고. 지금? 사실 뭐 선발로 뛸 수 있는 왼손 선발 투수는 지금 뭐 없다고 봐야겠죠. 네 뭐 김건우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 보수적인 관점은 아니잖아요. 예. 네네네.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몸부터 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제 우완들은 뭐 사실 좀 이때까지 못 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긁어볼 만한 선수들이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윤태현 네. 선수도 있고 네네. 뭐 전영준 선수도 제대를 하고 그다음 뭐 정말 뭐 조병현 선수가 선발로 갈 수도 있고 뭐 이게 몇 명이 있는데 이게 좌완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오원석 선수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번 트레이드가 된 거는 저도 그래서 조금 의외였어요. 예 그러니까 왼손 풀펜도 없잖아요 지금. 선발은 불펜도 둘째치고. 네 예. 불펜도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고효준 선수에게 올해 초반까지 많이 좀 네. 기댔던 것이고 뭐 김태경 선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왼손 불펜도 뭐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네. 없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제는 왼손을 좀 많이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KT는 오원석이 왼손 투수라는 점을 높게 본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랬겠죠. 네. 네. 이번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서 벤자민을 제외하고 왼손 투수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신인 지명에서도 원래 왼손 투수 보강을 계획했는데 안 됐죠. 이게 네 맞아요. 실패했죠. 네네. 그래서 오원석을 우선 선발로 점검하고 안 되면 불펜으로 쓰지 않을까. 예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KT는 현재 벤자민과의 재계약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렇게 네. 되면 뭐 외국인 선수도 두 명 다 우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완 선발 자원들은 지금도 많고 이제 2024년 드래프트에서도 상위 라운드에서 우완 선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네. 자원은 지금 계속 부족해요. 나도현 단장도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고 미필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요즘 군대를 옛날처럼 뭐 3년 6 개월 갔다 오는 게 아니니까 그 1 뭐 년 18 개월 반이면 뭐 네 그쵸. 예. 1년 반이면 갔다 오는 거니까 그 오원석 선수가 아직 젊어서 설사 아시안 게임 못 간다고 해도 금방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유성규 단장 너무 잘 알다시피 오원석 선수는 SSG 내부에서도 선발보다는 불펜 쪽에서 더 강력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런 그래서 의견도 있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선발이 이렇게 안 되면은 차라리 불펜으로 돌려서 뭐 강력하게 강력한 칼로 쓰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오고 갔는데 만약에 오원석 선수가 선발로 뭔가의 그 임계점 그러니까 지금 오원석 선수가 규정 이닝 정도까지는 온 선발 투수가 됐는데 사실 지금 몇 년째 그 마지막 걸 못 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네. 이게 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사실 뭐 군대 갔다 와서는 불펜으로서 쓸 수가 있고 어차피 KT는 지금 좌완 불펜도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직 자원 불펜이 없죠 뭐 없죠. 넉넉한 게.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주건 선수 좌타자로 붙이고 체인지업 좋으니까. 예, 네네. 뭐 조현우 선수가 잠깐 나와서 좋은 활약 해주긴 했지만 또 부상 때문에 또 좀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었는데, 오원석 선수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불펜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뭐 KT가 선수 수급이나 선발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오원석 선수가 나름대로 KT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KT가 네네. 그런 약세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나도현 단장이 그런 거 잘 봐요, 데이터 같은 것들. 네네. 근데 KT는 FA 엄상백 선수의 이탈에 대비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개연성이 있죠. 네. 뭐 네네. 이거는 KT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김민 선수는 선발보다는 불펜 자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현재 예. KT는 외국인 선수 2명에 이제 고영표, 소영준 선수까지 확정된 선발만 4명이고, 엄상백 선수를 놓치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오원석 선수를 선발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구단의 공식 발표가 아니고요. 이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개인적인 느낌이고, 이강철 감독의 FA 우선순위가 엄상백보다는 심우준 선수라는 느낌이 굉장히 저는 강하게 봤거든요. 아니 저도 그렇게 네, 봐요. 네, 일단 네. 심우준 선수를 먼저 잡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엄상백 선수의 상황을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고영표 선수와 대형 계약을 하면서 김재훈 선수를 포기한 게 KT입니다. 네네. 그리고 추후 강백호 선수를 생각하면 엄상백 선수를 미리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네. 엄상백, 강백호, 심우준을 다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KT 내부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샐러리 캡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엄상백 선수를 보는 시각이 꽤 많이 엇갈린다는 게 재밌는데, 네. 어떤 팀은 10승을 할 수 있는 투수라는 시선도 있고, 어떤 팀들은 저 선수 규정인이 한 번밖에 못 던진 선수 아니야? 뭐 이런 네.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덜 됐다라는 거죠. 네네. KT도 지금 엄상백 선수의 거론되는 몸값이 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보통 뭐 한 4년 얼마죠? 뭐 한 뭐 60억 어, 이상이라고 하대요. 네, 60억 네. 이상이라고 하는데 KT는 그 거론되는 몸값에 지금 엄청 깜짝 놀라 있어요. 그러니까 어. KT는 네. 4년 60억까지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뭐 신무준 선수를 잡고, 근데 지금 뭐 엄상백 선수가 4년 60억, 70억이다. 이렇게 되면 KT는 강백호 선수 생각해서 손을 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오원석 선수가 아주 좋은 백업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좌완이 하나 더 생기니까 구색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강철 감독이 투수 조련사라는 이게 평가를 좋게 받잖아요. 네네네. 과연 오원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또 지- 때마침 지금 그 투수 코치가 제춘모 재충무죠. 네네. 전병도잖아요, 네네네네. SK 출신의. 네네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SSG 투수 코치보다 오원석을 더 잘하는 투수 코치가 여기 있다고 볼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재충모 코치가 있기 때문에 적응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워낙 그런 것들을 잘하는 코치고 오원석 선수도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오원석 선수와 지금 오원석 선수는 좀 던질 수 있는 구종도 조금 달라졌고, 네, 구사 비율도 좀 달라졌고, 그러니까 좀 달라진 투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KT의 구조상 이강철 감독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 트레이드는 불가능했습니다. 네, 이강철 그렇죠. 감독의 승인이 예. 없는 트레이드는 있을 수 없어요. 현재 KT에서 네네네네. 지금 파워 게임에서. 게다가 근데 투수잖아요. 네. 그리고 예. 나름대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봤을 것이고,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강철 감독이 투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굉장히 잘 포인트를 잡고 또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데 일가견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네. 트레이드 예를 들어 드리면, 박시영 선수 트레이드 당시에 제가 네. 전화를 하잖아요, 감독님한테. 이게 뭐 네. "박시영 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 하나 보고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슬라이더 그거 써 갖고 정말 잘 써먹었죠. 이채호 선수 그때 데려갈 때도, 우승했죠. 네, 예. 우승했었죠. 박정우 선수 예. 덕에. 이채호 선수 데려갈 때도 변하고, 그러니까 체인지업 떨어지는 거 하나 보고 데려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실제 잘 써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원석 선수가 SSG에 있을 때는 정말 기대도 큰데, 이게 될 것 같고 될 듯한데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좀 그런 피로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새로운 팀에서는 또 이강철 감독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고영표도 있고 소영준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원석 선수에게 오히려 별로 큰 부담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이스를 그렇죠. 할 만한 네. 선수들은 네. 있으니까. 네네. 근데 오원석 선수가 올해 커브 비중을 좀 높이면서 구종 분화 과정에 있었는데, 이강철 감독이 이걸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완성시킬지는 저도 기대가 좀 큽니다. 지금 SSG는 반면에 김민 선수의 구위를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오원석 이게 선수를 포기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155를 던지는 뭐 투수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완전 구위형 피처인데 우선은 뭐 선발로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 뭐 계기가 있는데 선발이 안 되면 이제 불펜으로 이렇게 필승조 돌려서 김민하고 조병현으로 이어지는 8-9의 그런 라인업이면 음. 뭐 상당히 좀 무시무시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구속만 놓고 보면 뭐 그다음에 구위, 스윙 무브먼트 이런 것들 다 놓고 보면 정말 뭐 대단한 라인업이 될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오원석 선수를 포기하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뭐 김재현 단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민의 구위를 너무 높게 본 거죠, 사실. 네, 올해 구위가 네네. 정말 좋아졌다라는 건 사실이고 원래 빠른 공 던지던 선수였는데 힘도 더 붙었고 패스트볼 쪽의 제구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올해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올해 잘 던졌던 것들이 이 자신감들이 큰 자산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군복무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SSG의 지금 선발 로테이션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로테이션의 어린 선수 중에 군 문제를 해결한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오원석 선수 해결 못했죠. 송영민 선수도 아직 미필이죠. 뭐 장기적으로 혹시 뭐 갈 수도 있는 이로운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용 감독이 시즌 중에 하나의 잠정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병현 선수의 선발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병현 선수는 군 네.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병현 선수가 선발로 해결 뭐 자리를 잡으면 이제 오원석이나 송영진을 차례로 이제 군을 보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 선수도 원래 이제 선발 유망주였고 어차피 중간에 간다고 해도 1이닝보다는 뭐 멀티이닝 던지는 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투구수는 조금 늘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선발진에서 제법 격렬한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병현을 선발 쓰면 마무리 누가 해요? 만약에 조병현을 선발로 돌린다고 하면 마무리는 또 이제 거기서 좋은 선수가 해야겠죠. 문승원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네. 김민 선수도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노경원 선수는 마무리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가장 좋은 칼을 좀 휘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준영 선수도 뭐 사실 구위를 회복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네네. 가지를 놓고 SSG가 아마 겨울 동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조금 더 네. 심사숙고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어쨌든 간에 오원석 선수를 포기하고 데려온 자원이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뭐 기대를 해야죠. 네. 만약에 김민 선수, 조병현 선수 8-9회라고 하면은 패스트볼은 볼만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김택형, 그렇죠. 네. 김민, 조병현 이렇게 7-8-9에 네. 나오면 뭐 구속만큼 뭐 평균이 그렇죠. 뭐 한 150 네. 가까이 되는 예 그러니까 좀 파이어볼로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김민 선수나 조병현 선수 둘 중에 하나가 뭐 선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조병현 선수 선발 불펜을 놓고는 뭐 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떨 때 볼 때는 그냥 불펜에 냅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선발로 실험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저도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올해 아마 마운드 운영에서 이번 겨울에서의 결정이 앞으로 청라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프런트나 코칭 스태프나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이 트레이드가 밸런스는 뭐 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그렇죠. 예. 들거든요.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네. 어디에 기우는 것 같진 않은데 네. 근데 이게 좀 서로 남의 떡이 좀 커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그렇죠. 네. 나니까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상대 팀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점을 더 높게 보고 이렇게 한 트레이드로 보여지거든요. 이 트레이드는 진짜 1-2년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어린 선수들이고 이게 아직 뭐 뛸 날들이 뭐 10년 이상 남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트레이드는 정말 장기적으로 한 3-4년 못해도 한 5년 정도 지나야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뭐 이런 게 나오겠네요. 그쵸. 저는 인제 오원석 선수가 그 경기 외적으로 중간 역할을 쪼끔 해줄 수 있는 맞아. 맞아요. 그런 나이대로 가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배들한테도 신임이 크고 또 네. 후배들 잘 챙기고 성격도 네. 좀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후배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할 때 끌고 가는 거 보면은 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또 중간에서 할 선수들이 또 네 좀 또 좀 안 부족해지긴 보이죠. 하네. 네 네. 인제는. 그러니까 예. 근데 뭐 김민 선수가 또 와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실 이제 그때 나이 선수들이 좀
부족하죠. 네. 그 당시에 네. 드래프트 됐던 선수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또 사실 또 뭐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서 특히 네. 투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죠. 네. 네. 하여튼 뭐 오늘 바쁘신데 뭐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언제든지. 네. 나중에 11 월이나 12 월에 올해 그 4위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니 4등 할 수 있었다니까. 네. 그 충분히 왜 할 수 있었는데 왜 4 위를 못 했나 진짜 그러면은 진짜 집중 추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네. 뭐 할 말이 많은데 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